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도서관 평생학습소, 의회 사무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나면 잠시 정회 시간을 가진 다음 강평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소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소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완주군 보건소장 유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유미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경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보건소 업무 보고에 앞서 각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유명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미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감염병 대응팀장입니다. 황숙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성은 공공보건관리팀장입니다. 강태원 예방접종 추진단 시행총괄팀장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명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영수 의학관리팀장입니다. 김소영 방문사업팀장입니다. 김선필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현안 업무인 코로나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0시 현재 저희 완주군 확진자는 384명으로 10월 현재 100명, 11월 85명 등 다수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최근 특이 발생 사항은 우석대 관련 우즈베키스탄 70여 명,
산업재발 베트남인 20여 명, 그리고 요양원에서 26명 등이 발생하였지만 2, 3일마다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전수검사를 하여서 확산을 차단하였고, 최근에는 산업체나 미접종 유아 청소년, 취약시설인 요양원 등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선별검사소 1개, 임실검사소 1개 등 총 2개소를 운영하여서 누적 검사 수는 13만 8천 명 정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접종 관련 1차 예방 접종률은 만주군이 85.3%, 2차 접종은 81.7%를 접종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2차 80.3%, 전국은 2차 79%를 접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3차 접종을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등은 최종 접종일 4개월 후부터 시작하여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저희 보건소는 이번에 감염병 관련 인센티브 3억 2천과 또한 전국 감염병 분야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이 확정되어서 12월 3일 날 수여을 받을 계획입니다. 평소 바쁜 중에도 많은 성과들로 인하여 보람과 기쁨도 있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와 사랑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안전한 예방접종과 철저한 역학조사로 지역사회의 전파 차단으로 지역경제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관련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보건소 일반 현황을 생략하고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 공중보건의사 운영관리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총 26명으로 내과 12명, 치과 6명, 한의과 8명으로 보건소 및 지소에서 진료 그리고 코로나 검사, 예방접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의무복무적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조 감염병 관리 예방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 예방 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유행 예측 사업을 강화하여 환자 조기 발견 체제 확립으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0월 현재까지 감염병 발생 신고 203건을 접수, 역학조사 및 감염병 예방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모니터링 감시체계 강화와 예방 홍보 등 선제적 감염병 체계 운영 및 감염병 사전 예방 활동으로 환자 발생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조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0월 현재까지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24,466건,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고위험 예방접종 1,35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시작으로 내소접종 등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의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외 예방접종 미완료자 관리를 위해 접종률을 높여 지역사회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 잠복결핵 감염자 조기 발견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결핵환자는 40명을 등록하였는데 그중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9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기숙사 입소자 1,020명 및 노인 620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집단시설 역학조사 등 결핵관리 기반 강화 전략으로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총력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예방을 위해 선별진료소 및 비상상황실 상시 운영, 해외 입국자 및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자 4,199명, 모니터링 감시, 확진자 관내 동선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서 코로나19 예방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최근 감염 취약시설 집단 감염 증가에 따라서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 등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 시행하고 있으며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봉동에 설치하여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대기시간 단축 및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서 지난 10월 중에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에 QR코드 전자문진표 도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병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매개체 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취약지역 1381개소에 성충구제 및 유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해충 유인 살충기 240대,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15대, 진드기 에어건 11대를 설치 관리 중이며 13개 읍면사무소에 방역소독기 및 방역작품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유생해충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인 화상과 운주보건지소에서 62명의 대상자를 선정, 화상 및 방문 진료를 수행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학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의학 진료실, 생애 주기별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 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서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진료실은 보건소 소양, 구의, 운주, 화산 보건지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합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를 무료 지원하였으며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170명을 추진하였고 치과 이동 진료 차량은 치과 진료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182명, 수수로 재활 대상자 상담관리 50명, 손상 예방 및 장애인 개선교육 67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치료의 기회 제공으로 장애인의 참여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 진행을 지연시켜서 최대한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관리 25명의 의료비 119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통계 생산 및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서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8월에서 10월까지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코로나19 관련 등 총 163개 조사 문항에 대해 건강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이서 보건지소를 기능 전환하여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이서면 상계리의 지상 1층에 연면적 855제곱미터 규모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7,6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주보건지소를 8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단열 창호 교체와 냉난방기 설비 교체, 고효율 조명 설치입니다. 추가로 2021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대덕보건진료소와 운산보건진료소를 사업 선정하여서 리모델링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완주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TF팀을 구성하고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서 현재 1차 접종 83.9%, 2차는 80.3% 접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시행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전 주민에 대한 추가 접종이 3차 접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추가 접종을 포함한 2020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시행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접종 시행비 15억 6천만 원을 22년도 본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생애 주기별 건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 여성의 건강관리와 안심출산을 지원하여 삶의 질의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 영양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과 아동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진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출산 장려 및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의 대안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교육, 건강증진 등 전 생애에 거친 포괄적인 대응책과 사회지원책을 마련하여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에서부터 자녀의 성장 발달을 지역사회가 다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 출산 축하용품, 출산 축하 후원품 전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지역을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여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 사업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 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간접 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 등록 관리 및 보조제를 지원하고 어린이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용하여 금연 홍보를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금연 절주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이행 실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흡연자 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검진비 지원, 지속적인 검진 홍보, 미수검자의 수검 독려를 통하여 수검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및 교육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등록관리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가족 단위 집중 영양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영양 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은 운동 처방, 영양 상담, 비만 관리 등을 통해 신체 활동을 증대시키고 비만을 예방하여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 건강 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장기 비만 예방 체조 교실, 건강생활 실천 걷기 챌린지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건강 100세 운동 프로그램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 중심의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6개 기관을 선정하여서 비대면으로 알레르기 질환 유병조사를 마쳤고 현재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중 40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0쪽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약무 사업, 의약무 기관에 대해서 환경 조성을 만들고 의료기관을 지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총 28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점검 관리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완주군의 응급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및 구급차 관리 점검,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안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증 정신질환 통합재활 서비스 2,684명, 정신건강검진 2,526명, 농약 안전보관함 모니터링 1,57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 재난심리지원 상담, 정신질환자 치료비 등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건강위험 요인이 많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4,054가구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2021년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건강 취약계층 및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철저하고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암검진 사업으로 2021년 9월 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8,763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724명, 총 9,487명이 암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암검진 홍보를 통하여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치매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등록 관리 사업은 치매 상담과 등록,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57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맞춤형 사례 관리 841명,
치매 치료 관리비 194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36쪽 치매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으로 치매 선별검사 및 예방교육 1145명, 진단검사 426명, 간별검사 7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유병률 감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쉼터 및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 프로그램 제공 및 낮 시간 동안 치매 환자 돌봄 제공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매 환자 비대면 쉼터 운영 1652명, 찾아가는 치매 환자 가정학습 336명, 치매 환자 송영 서비스 65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38쪽 치매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은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매 예방 및 고위험군 인지 강화 교실 320명,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 216명,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36,8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이중 없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미경 소장님, 그다음에 이재영 과장님, 이현영 과장님, 그다음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식 의원입니다. 예, 코로나19가 너무나 지속적으로 장기간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완주가 청정 지역에서 전주를 끼고 익산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완주도 이제 안전하지 못하다. 아까 소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344명 지금 확진자 지금까지 이렇게 증거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코로나19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일상으로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새벽에 나가셔서 확진자가 발생되면 전수조사 하시고 사실은 주민들은 잘 모르셔요. 저희 의회는 이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오늘 그 보건소 소관 두 꼭지 정도 제가 이제 질문하려고 자를 준비했었는데 질문보다는 격려하고 그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십사 당부 드리는 게 본 의원이 보는 이 보건소에 대한 방향성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감염병은 이제 일상으로 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건소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관심을 갖겠지만 여러분들도 장기간에 힘들고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관심 갖고 같이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꼭지 부분은 오늘은 질문하고 사후에 보고 받는 게 맞겠다는 마음으로 격려만 드리고 애쓰시다는 말씀 드린다고 하면서 안전한 완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필요하신 자료는 언제든지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재영 과장님은 사후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너무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또 불가항력적으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또 확진자가 또 집단으로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접종을 지금 완료한 상태죠? 거의. 예. 네, 지금 근데 내국인에 비해서는 접종률이 좀 낮은데요. 저희가 2차 접종이 우리 내국인은 80%가 넘지만 외국인 한 70% 정도. 네. 네.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집단으로 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그 시설이랄까 또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그런 쪽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우리 또 군에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코로나 접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 모학 여성 한방특구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소장님? 지금 완주 모학 한방특구 사업은 지금 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인데요. 네네. 지금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었지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특구를 하는 그 주최자 쪽이나 이런 데도 뭐 경제 불황이나 이런 게 겹쳐가지고 지금 1차, 2차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3차 연장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승인 기관인데 현장에 좀 왔다 갔습니다. 그 이제 그 심사하시는 부서에서. 근데 이번에 또 3차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이 사업을 이제 착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보면 2005년도 6월 28일 날 재정경제부에서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이제 고시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 2차, 3차까지 3차가 지금 2023년까지구만요. 연장이. 네. 예. 근데 지금 우리 완주 군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어느덧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한 15년, 17년 지금 17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처음 시행한 지가. 근데 이제 그러면은 민간이 땅을 사고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금 기반 시설을 해주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도로라든가 네. 또 뭐 오페스 시설을 해드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거기가 이마였는데 이제 특구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장님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하실까 잘 안 들려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특구 지정에 따라서 저희 완주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토지를 이제 또 이제 임야에서 이제 사용 승인을 이제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앞에 진입도로 지금 거기 저희가 지금 했고요. 지금 혹시 그러면은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까지 혹시 들어간 그 기반 시설에 따른 돈이 얼마나 정도 되나요? 들어갔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관련 과장님한테 답변 과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따로 기반시설 들어간 건 없고요. 거기에 네. 지금 그 진입도로 380m만 포장을 해드린 겁니다. 그것 말고는 저희 예산 투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예.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군비는 한 10억 정도 지금 투자됐다고 여기 자료에. 그게 도로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지역 보면은 지금 15년, 17년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임야를 변경할 때는 또 훼손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15년, 17년 전 일이고, 근데 이제 지금 사업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거기 가서 면담을 했는데요. 2023년까지 가시적인 실적을 내줘라. 예, 그렇게 해야 다음에 연장할 때 그 참고사항을 하겠다. 그리고 그 특구 사업자도 2023년까지 할 수 있는 설계나 아니면 디자인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겠다. 지금 이렇게 됐고, 지금 특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토지 매입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한 80% 정도 됐고요. 아마 이게 자본력이 지금 거기에서 뭐 몇백억 원 정도는 있는데 워낙 큰 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투자 유치 쪽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 여기 자료에 보면 280억 정도에서 지금 한 20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네, 그렇게 네. 하고 어저께 저희가 이제 조금 업무 공유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한방 관련 뭐 예를 들어 한방병원이라든가 한방 뭐 요양병원이나 한방 뭐 쉼터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한방 관련 우리 전통 가옥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7개 사업에서 지금 변경을 해서 2개 사업으로 예, 지금 조정이 되고요. 큰 틀은 그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너무 지지분을하고 특히 또 그 사업 시행하시는 분도 물론 이제 자금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자금난이겠죠. 그분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그러면은 지금 2023년 안에까지는 예, 지금 뭐 어떻게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는 되는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데요. 거예요? 예. 이게 워낙 큰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예. 쉽게 말하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출을 하고 거기까지는 종결을 하고 거기에 다시 심사를 하는 거죠. 만약 2023년까지 또 지지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그것은 이제 저희가 허가부서는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저께 왔는데 2023년까지 평가를 다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 예. 만약 가시는 효과를 못 내면 거기에서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실히 저희가 뭐 이렇게 단언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저희 부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 뭐 민간이 투자를 해서 우리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하고 기반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민간이 투자해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괄 시행자가 처음에는 완주군이었잖아요. 공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공동으로요? 예. 지금은요? 지금은 저희가 중간에 빠졌었고요. 이번에는 다시 중소벤처에서 저희 공동사업자로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뭐 조건부로 그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충분히 의견을 좀 내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15년, 17년 지났는데 23년이면 또 20년이 지나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벌써 군수님이 몇 번 바뀌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몇 대가 지금 흘러갔는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물론 뭐 다 공동 책임이겠지만 특히 이제 관련 부서이신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든 아니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없으면은 이 사업을 이제 폐지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거기가 지금 그 학교 뒤편 옆하고 뒤편이잖아요, 학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장기간 방치되고 그러면은 또 뭐 여러 가지 경관에선 학교의 교육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우리 소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답을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이 벌써 15년, 17년이 됐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제 뭐 내년 6월이면 이제 우리 의회도 대수가 바뀌잖아요. 벌써 8대에서 이제 9회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라도 좀 마무리가 뭐 될 수 있게끔 우리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치 형식으로 있다가는 이거는 우리 완주군의 사실 이미지도 굉장히 손상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그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이렇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은 고생이고 또 행정사무감사니까
또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좀 부가적으로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처음에 2005년에 최초 지정됐을 때 우리 군비 68억, 민자 358억으로 군비 68억, 민자 358억으로 최초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완전하고 공동 계획이. 그러면서 실시 계획 인가하고 도로 깔아주고 하천, 소하천도 이렇게 정비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보건관리과장님 답변 예. 드려도 될까요? 네.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소하천 정비는 지금 예산 투입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하천은 지금 저희가 정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저희 완주군에서는 이게 워낙 큰 사업이고 그 예산 문제가 많이 돼서 사실은 예산은 지금 그쪽 사업자하고는 완주군은 예산은 투입은 안 하고 행정만 도와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방특구에서 지금 기투자가 15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실사를 나가봤는데 오폐소 관로 공사하고 뭐 부지 매입이라든가 한밤병원 건립에 대한 그 지하 한 34억을 들여서 이미 기초 공사는 끝내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어저께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 어제 일정이 잡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3년째 계속적으로 한방특구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 지금 2차 변경이 작년 말까지였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올해는 자동으로 그럼 연장이 됐고요. 자동 연장이 된 예, 거예요? 그리고 1월에서 2월 사이에 중소벤처기업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자동 연장을 하려면은 끝나기 전에 연장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특구에서 계속 그 연장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도 이제 자주 바뀌고 있더라고요. 담당자들이. 근데 이제 이게 민원건 때문에 되게 심의가 좀 늦어진 것 같고 아마 내년 1, 2월 달엔 심의가 다시 열리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학 여성 한방 클리닉 특구가 지금 지정돼서 또 몇 년 동안 부진 특구로 또 평가되면서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곡감 특구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이 특구가 지금 17년째 부진한 덕분에 다른 것들을 진행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벤처기업부도 2023년까지 일정 부분은 좀 시한을 어느 정도는 지금 그 특구 사업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까지는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평가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와서 이렇게 이 특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보건소에다 이렇게 질의했을 때 지금 2차 변경에서 2020년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시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벌써 2021년이 됐고요. 또 2023년도까지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꼭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서 기한 내에 가시적인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의 그 아름다운 요양병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아름다운 요양병원이 우리 완주 군립요양병원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정 내용과 조치 사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포털 사이트에 아름다운 노인 요양병원을 검색하면은 완주 군립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예.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완주 군립이라는 것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쪽 요양병원에다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고쳐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계약이 2월 28일 종료가 되고 다시 이제 재위탁 공모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병원 측에서는 이게 이제 심평원이라든가 모든 요양기관 번호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뭐 한 3, 4개월 남겨놓고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도 뭐 2, 3개월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좀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노인 요양병원은 우리 완주 군립이고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도 우리 완주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탁이 끝나든 안 끝나든 지금 현재 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또한 거기 안에 지금 사업자 등록증 변경하셨나요? 사업자 등록 변경이 지금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명칭 변경이죠? 예. 예, 그건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포털 사이트도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예. 사업자 등록증도 완주 군립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셨고 또 예. 유희식 의원님께서 예. 분정질문까지도 또 하셨어요. 예, 저희가 지금 사실은 뭐 그렇게 공문 발송해놓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해도 사실 공모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모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저희가 관리 감독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어서 12월 달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 감사도 계획 중이고 어쨌든 간에 저희 페이스대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본인들 재산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우리 정말 공공 건물로서 예, 포털 사이트라든지 사업자 등록증, 또 간판 예. 이런 부분부터 그 부분도 먼저 예, 이렇게 접근하고 좀 있습니다. 교체 예. 꼭 좀 해주시고 우리 예. 완주 구민들이 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에서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가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 제가 2019년도에도 지적하였고 예. 현재 왜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잠깐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추후에 한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지에서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가 현재 우리 완주군에 있고요. 예. 협의회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예. 2019년도에도 지적을 하였고 예. 현재 여기 자료에도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올해 안에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답변까지 자료에 있어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근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통폐합 추진 현황에 보면은 아직 그 협의회가 운영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숙지해서 다시 추후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지적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예. 시정이나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용의약품 관리에 예.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현재 불용의약품 관리를 지금 보건소, 약구,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수것이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폐의약품요? 예. 예.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예. 이거 수거하면 다 비치하셨나요? 비시했고요. 이제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들여가지고 기존의 낡은 데는 좀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였고 이제 또 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제가 제안이에요. 지금 또 이렇게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지역에 곳곳에 홍보랑 이렇게 하셔서 국민들이 좀 날짜 지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섭취 안 할 수 있도록 네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네. 방문 보건 사업 있잖아요. 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이제 네. 그 취약계층 분들한테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나 또 할 때 네. 불용의약품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도 보건소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 검사가 한 13만여 명 하다 보면 우리 완주 군민의 1.5번씩 정도 전체 군민이 했다라는 숫자인데 그 많은 숫자 이렇게 주야간으로 하신다고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라 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뭐 다른 의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행감 자료 요청한 내용에 의해서 몇 가지만 좀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33페이지면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소장님. 네. 이게 이제 사업 대상이 4,054가구에 4,718명 건강 취약계층이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방문을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쉽지 않으리라 보는데 많은 인원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이 이 사업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분들 역시도 매번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줌으로 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위안감을 갖고 계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사업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후에도 계속해서 빈틈없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 지역 주민한테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반응도 좋고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사실 방문 횟수나 이런 게 좀 예, 많이 좀 미진했죠.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르신들께 좀 미안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고 나면 저희도 최대한 어르신들 찾아뵙고 해서 더 이제 미리 건강 문제 미리 발견하고 미리 예측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미리 우리가 예방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업 수행하는 부서나 전체적인 그 일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노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감 지르냐 그 5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관리 실태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 보면서 우리 이 담당자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준비하려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이고 또 의료 장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여쭤봤는데 좀 미사용 의약품 폐기 처분 이런 것도 아주 최소 숫자로 폐기를 하고 또 장비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자료로 봐서는 잘 되는 것 같아서 이 또한 뭐냐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준비하신 많은 자료 준비하시는데 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자료 요청한 게 이제 페이지 10페이지에 고령화 시대 관련 사업 내용을 좀 요청을 했어요. 지역이 이제 자꾸 고령화 돼감으로 인해서 아까 방문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 시대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 사업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방향성은 뭔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고령화 시대의 사업이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12개 사업을.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업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죠. 이 사업 역시도. 수장님 이제 네, 그렇습니다. 행감 여기- 자료 네. 10페이지 고령화 시대 네, 예, 저희 한의학 요실금 예방 교실부터 치매 안심센터. 예. 이거 역시도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하시는 사업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경로당을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진행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거의 이제 저기 요실금 예방 교실이나 뭐 교육 사업은 저희가 경로당 같은데 이 사업별로 예.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은 경로당이나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서 직접 그 의사 진료해야 되는 사업들은 이제 보건소에서 저희가 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 사업은 거의 다 뭐 요실금 예방 교실이나 뭐 이런 백세 교실도 경로당 찾아다닐 때마다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이제 특히나 이제 제일 저기 하는 게 이제 경로당 사업하고 방문보건 사업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의 방문해서 하고 있지요. 예, 이제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역할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같이 새로운 부분들이 가셔서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하시는 사업들이 네. 이게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활기를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서 이 사업 또한 이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사업이지만 계획해서 준비하신 대로 차질 없이 좀 잘 내년도에는 더 코로나 이제 좀 없어지면서 좋아지면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네, 혹시 뭐 알겠습니다. 또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예, 좀 어려운 점은 사실 저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해야지 되는데 저희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좀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저희도 왜 그러냐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부서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기 다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확진자도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확진자 관리나 미리 사전에 예방 차단이나 이런 거는 저희 다 보건소 몫입니다. 이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이제 뭐 우리 군청 다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좀 인력도 조금 한계도 좀 있고 이런 면이 있고 저희가 또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방문을 해야지 되겠지만 저희는 또 웬만하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아직은 조금 이렇게 대면하는 걸 좀 그러시죠. 최소화시킬 예.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제 보건소가 지금 시대에서 갈수록 건강에 대한 또 보건에 대한 이런 부분이 극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앞으로 지속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더 증대되고 필요로 하는 시대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좀 제안 드릴게요. 우리 대상포진에 관련한 이제 연령대를 이렇게 55세로 낮추고 50세로 낮추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올해 프랑카드에 이제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붙여서 적절하게 잘 진행하신 것 같아요. 혹시 올해 사업비가 부족하진 않았나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대상포진 관련해서? 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대상포진은 현재는 아직은 사업비에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번 회기 때 그 이경희 위원장님 대표 발의해서 저희 지금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 그 조례도 지금 이제, 이제 발의가 되고 이제 이번 회기 때 이렇게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또 그 의료 수급자들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무료로 놔줄 수 있는 기반이 또 이제 되어져서 저희가 혹시 이제 내년에 혹시 뭐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또 저희가 추가로 좀 더 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매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의원님께서도 이제 이걸 말씀하셨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거 이제 이렇게 진행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한번 걸리면 평생 어떤 부분에 이제 재발이 되는 또 경우도 있고 해서 혹시 이 연령대를 추가로 낮출 수 있는 여건이나 법정 규정이 있나요? 규제되는 조항이 있나요? 올해 이제 사업비도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이제 되게 그 대상포진이 진단되는 그 연령대가 주로 이제 노년층에서 50대 이후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위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맞으면 평생 효과를 본다 하니 뭐냐면 걸린 이후의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예방 접종이니만큼 미리 좀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대를 낮춰서도 예방이 가능하다라면 이건 이제 예방 접종이기 때문에 또 평생 한 번만 맞으면 효과를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더 관심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빨리 끝나고 가셔서 큰
일을 또 해셔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대신에 업무는 업무니까 그 좀 양해해 주시고 네. 어찌됐든 코로나 이 확대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또 대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노고에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환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환수 의원입니다. 소장님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앞에 의원님들이 이제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저 두 가지만 할게요. 그 한방특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금 8대 들어서 4년 동안 계속 나오는 말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3년까지 진행이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또 곡감특구라든지 다른 지역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완주 군립요양병원 문제인데요. 이거 뭐 완주군의 뜨거운 감자 같은데 저번에도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모 때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운영 안 되는 게 우리한테 관주군의 이익이잖아요, 과장님.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네, 그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데요. 이게 또 공공의료기관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예. 공모를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완주 군집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모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칭이라든지 예. 홈페이지 같은 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현장에서 다들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 접종자들인데도 그렇게 지금 양성으로 나온가요? 네, 돌파 감염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델타 변이가 거의 그냥 돌파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금 통계상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저희가 그 뉴스를 보면 백신 관리를 잘못해갖고 폐기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우리 완주군은 그런 사례는 없는지? 저희는 지금 오접종 그 통계가 조금 있긴 한데 백신 관리를 잘못해서 폐기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 감독도 잘 하시고 지금 그렇게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간혹 이제 저희 그 요구 자료 저기 의원님이 요구해서 드린 그 오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더나로 맞아야지 되는데 좀 약간 착각해서 뭐 화이자로 놓는 그런 사고는 좀 있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상 반응 같은 게 좀 없어서 다행히 잘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그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신고는 많이 있어요, 우리 완주에? 네, 저희가 지금 신고된 거는 많이 있는데요. 네. 잠시 제가 통계 바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지금 누계 지금 870건이 지금 돼 있는데 일반 경증이 726건이고 중증 사례가 9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신고된 건수가 3건인데요. 일단 130건인데 그 자료 좀 쳐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예방접종 피해 그 국가 보상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질병청에 이제 신고를 해서 거기가 심의를 해서 이게 진짜로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 반응이다. 이게 이제 승인이 떨어져야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신고한 건수 중에서 심의 완료된 건은 지금 11건이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접수 과정이나 지금 진행 과정에 있고요. 근데 보상 받은 건은 지금 현재 4건 정도 있습니다. 그럼 보상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보상은 이제 지금 큰 건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치료비 지원 전폭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 완주군은 지금 큰 그 이상 반응은 없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큰 이상 반응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고는 뉴스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네.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데 보면 그걸로 인해서 사망했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데모하고 계신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지금 5번은 신고는 들어왔지만 아직 이걸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네. 예, 신고는 계속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들이 백신 맞고 네. 뭐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밝힐 방법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그렇게 가기까지는 사실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런 저희가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이상 반응팀 지금 신고팀이 꾸려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네.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많이 도와주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건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모자보건 사업 네. 보면 임산부 등록관리 하면 263명이에요. 405명이에요. 이게 숫자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네. 의원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23페이지 23페이지. 예. 23페이지. 임산부 등록관리 예, 등록관리. 예. 그럼 263명? 예, 임산부가 지금 263명을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405명 뭐예요? 그럼 아마 누계의 그 영양제를 이제 주는데 누계의 숫자를 아, 쓴 누계 거- 숫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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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지금 네. 0세 어린애들이 759명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 숫자에 보면 이 우리 완주군의 임산부들이 다 이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럴 수는 있죠. 저희가 지금 출생아 수가 지금 저희 지난 통계 좀 잠깐만요. 출생아 수도 보면 저희가 이제 출생아 수가 더 많긴 해요. 저희 임산부 등록 관리한 거보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보건소에 와서 철분제나 이런 거 좀 받아 가셔야 해도 이제 뭐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또 이제 저희가 모를 수는 있고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찾아내서 철분제도 주고 엽산제도 주고 또 건강교실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몰라서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또 알면서 또 안 가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뭐 철분제가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완주군에서 관심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우리 완주군의 임산부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임산부일 때 관리를 해주고 네. 또 이제 그 뒷장 보면 출산 장려해서 네, 네. 이제 출산한 다음에 뭐 첫째야, 둘째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 물품이 네, 좀 네. 달리 나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임산부들은 어떻게 해요? 아기 나고 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임산부가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그대로 이제 그 산후 지원으로 저희가 이제 돌려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네, 비를 주고 산후조리 있어요? 지원금도 1인당 신청을 하면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 장려금은 이제 그 아이 첫째 아이 뭐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셋째 아이는 6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출산 임산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저기 임산부여도 출생을 하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출산 축하용품 같은 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아쉽게도 전라북도에는 하나도 없고 전라남도에는 4개가 있고 또 내년 5월에 하나 더 개소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쪽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교육아동복지과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인구 정책팀이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한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우리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계속 항상 듣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가 보면 풍광도 좋고
이제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하면 또 그런데 또 이용을 해서 함께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좋으신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도 상의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네. 우리 완주군에 특히 우리 완주군의 그 산모들 네. 그런 분들만 이렇게 해서 공공산원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간다고 하면 네, 네. 훨씬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네. 한방 특구가 어떻게 또 그렇게 갈지 함께 네.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 예. 특구 추가하고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하고 싸우시느라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팀장님들, 과장님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게 끝날지, 내년 1년도 올해처럼 지낼지, 앞으로 또 몇 년이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요. 2019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처음 우한에서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갈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벌써 가다 보니까 2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엄청 많은 애로사항과 또 직원들의 사연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려운 이야기, 애로사항도 또 그리고 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이렇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그냥 막연하게 고생하겠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발언 중에 뭐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던데, 예,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좀 잘 알려주시고 널리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감사라는 게 막 항상 잘못한 것만 찾아내서 지적하고 뭐 대안 제시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고생하고 있는 부분은 격려도 하고 잘하는 부분은 또 칭찬해서 신명나게 더 잘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완주군 보건소는 코로나 대응을 너무 잘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와서 봐도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고생하고, 그래도 이제 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또 주위 지원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길게 갈 줄 저희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저도 알지 못했지만 저희가 오기 전에도 완주군은 사실은 그 뭐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도 지금 좀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좀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긴 해요. 여기는 산단이 있고 좀 또 그 뭐 관내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집단으로 많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서 저희도 위험 지역에 속합니다. 항상 환자가 발생을 하면 관심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저희 그래도 발생할 때마다 저희 직원들 또 총력을 다해서 같이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전 직원이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노력해주고 해준 거에 대해서 저도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또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 받은 거 막 자랑하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 날 좀 받는 상은 사실은 좀 큰 상 같아요. 뭐 저희 뭐 부서별 장관 표창은 기관 표창은 많이 받아봤지만 그래도 이제 전국에서 딱 3개 주더라고요. 대통령상은 강역을 주고 이제 지자체 국무총리상 2개를 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받게 되었어요. 근데 비대면이어서 받으러는 못 가지만 저희가 12월 3일 날 그 감염병 관리 그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면 플랜카드도 걸고 많이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랜카드는 불법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애써주시고요.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동원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7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17조. 지금 우리 완주군에 지금 1199건 중에 187명이 지금 혜택을 좀 보신 것 같은데 그 병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인가요? 희귀 질환자. 희귀 질환은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 해갖고 여러 사람이 걸리지도 않고
소수의 사람이 잘 낫지 않는 질병이어가지고 이게 막 갑자기 저희 환자가 막 많이 확산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한 번 이 병이 걸리면 평생을 관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지금 환자는 25명이에요. 실제 환자는 25명인데 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 누적 현황을 저희가 187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병명이 확실히 나타나지도 않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좀 범위를 좀 주어가지고 혜택을 조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딱 근데 딱 문제는 지정되어 그거에 또 포함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또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 체크해가지고 중앙에 이렇게 좀 건의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보험도 계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지는 않지만은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분들이 또 예외로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재정이 다 파탄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같이 좀 항상 관심을 갖고 잘 체크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 있는 병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이런 분들을 이제 조금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할까 이런 것도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런 내용도 좀 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에 이렇게 건의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시자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이야,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뭐 한 2년이 넘는 코로나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한계도 느끼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의 그 코로나 방역 그리고 완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또 정말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또 사명의식을 갖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는 데 대해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종윤 의원님께서 열심히 일을 칭찬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뭐 그건 다른 거 항상 애써주시기 바라고. 이제 제가 좀 그 현감에 자료 좀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완주군의 자동 심장 충격기 이 설치 현황을 좀 요청을 했어요. 네. 혹시 자동 심장 충격기 역할이 어떤 거라고 봐요? 자동 심장 충격기 위기 상황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잠깐만 전문인이 아니어도 이 절차에 의해서 거기 써져 있는 절차에 의해서 인공 심장 박동을 살려내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물론 네.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유사시에 그 골든 타임을 또 지킬 수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설치 현황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개 읍면에 골고루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보면 이제 가보면 보통 이제 처음에 필요한 환자가 도착했을 때 거기가 좀 잠겨 있던가요, 열쇠로? 잠겨 있던가요? 어디가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잠겨 있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는 이렇게 잠겨 있다기보다 그거를 이렇게 깰 수 있지 않나요? 거기를 문을. 그래요? 네, 버튼에. 저는 이제 열쇠가 있어서 혹시 어디 눌러보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누구든지 그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정된 장소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자가 다 있죠. 네, 저희는 지금 거기에 이제 그게 관리자는 지정을 해뒀지만 사실 위기 상황에는 사실은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는 거기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낯설잖아요. 그렇죠, 낯설죠. 낯설어서 이제 선뜻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 같은 걸 많이 통해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고 저희는 그리고 이제 그 관리가 또 많이 사용은 하진 않기 때문에 또 뭐 한 2년, 3년을 놔둬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거는 저희가 또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소모품도 예. 유효기간 돼서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위기 상황에 갑자기 사람이 당황하기도 하고 해서 네, 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교육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관리자가 있으니까 관리자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네.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네.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네. 거기 보면 이제 연락처랑 써 있기도 한데 이제 또 뭐 일반 전화로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실 전화로.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해서 또 사무실에 아무도 없으면 안 받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그 핸드폰 번호라도 좀 같이 좀 적어 놓고 또 그 주 사용자도 관리자도 좀 잘 보이는 곳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이제 동상면 지역을 보니까 지금 2군데만 설치가 돼 있어요. 동상 수만 보건진료소하고 동상 보건지소. 그래서 특히 지역적으로 동상은 여러 그 계곡들로 꼴짜기로 나눠서 거리도 좀 멀고 그래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면 대아리 쪽에 지금 대아리 쪽은 없어요. 뭐 공공기관이 없긴 한데 수목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데 정도는 하나 정도 놔줬으면 좋겠다. 근데 수목원 혹시 설치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도에서 설치했나요? 동상 수목원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면 좀 설치 아니면 저희가 못하면 대체로 도에서라도 좀 해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건진료소 근무 현황에서 한번 요청을 좀 했어요. 지금 보건진료소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죠? 지금 보건진료소는 지금 이제 그 의사는 아니지만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근거리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이용해요? 이용하는 환자들.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그 마을 내에서 이제 그래도 거리에 좀 가깝게 사시는 분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위급한 상황보다는 좀 이렇게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수시로 지금 사용.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연세도 좀 있으시고 또 뭐 승용차도 없고 이런 분들이 저는 이제 노약자 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봐요. 보니까 19년도까지 지금 19년도에는 전체 여기가 한 14개 정도 진료소가 드는데 다 보건소장이 진료소 소장님이 근무하는데 소장님 이외에 근무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혼자 근무하죠? 한 명이 근무하고 한 분이 근무해서 만약에 순환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에는 문이 잠겨져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좀 저희가 피치 못하게 코로나19 그러면 지금 상황 19년도에는 다 정상적으로 진료를 했는데 21 지금 2년 동안 지금 순환 진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그 예방접종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소장님 근데 저희도 지금 이렇게 불편하신 어르신들 때문에 저희도 이제 1월 정기 인사 때는 그냥 저희도 그냥 정상 순회 진료 이제 없이 모든 진료소에 그 진료소장들 투입해서 정상 진료할 계획이 세우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방접종 센터에 간호사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죠. 10월 달에 문을 이해합니다. 닫았지만 지금 아까 3차 예방접종을 또 방문 접종을 해야지 됩니다. 저희가 요양원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선 조금 미뤄졌습니다. 저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그러실 수 있다고 보고 그거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진료를 못하게 됐을 때 또 그러면 언제부터는 좀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피치 못하게 그 시간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전에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마을 이장님이나 관계된 분들한테 만나서 여차저차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언제까지는 하겠다고 이렇게 양해를 좀 얻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노약자분들이 좀 소외감도 느끼지 않고 또
저희들한테 막 그것 가지고 옛날 그 전에도 이런 진료소 순환근무 때문에 어르신들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했어요. 이게 하여튼 그렇게 좀 네, 사전에 충분히 양해 구하고 예. 홍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네. 순환진료 네. 없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네. 항상 애쓰시는데 네. 또 행감장이고 하니만큼 또 그동안에 또 좀 저희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라 할까 뭐 그다음에 또 어떤 건의사항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저는 항상 애쓴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소장님이와 과장님들,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주민건강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이 매우 강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되고 2두 코로나로 오기까지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희생과 책임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민 중심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건강 증진은 물론 행복 지수를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직원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긴급한 상황으로 바쁘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우리 방문 진료나 어르신들 예방 차원에서의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도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의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함께 저희와 함께 같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예방과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